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한양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인 이곳에 조선 왕조의 최초 궁궐인 경복궁을 창건하였습니다. 태조의 명으로 정도전이 지어올린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으로 명실상부 조선의 법궁으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경복궁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정비복원 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동궁은 1994년 발굴 후 복원되었습니다. 이때 복원된 건물은 세자와 세자비에 거처인 자선당과 왕세자의 집무실인 비현각과 주변 행각입니다. 자선당과 비현각 남쪽으로는 동궁 권역에 해당하는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동궁권역은 세자와 세자비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1994년에 세자와 세자비의 거처인 자선당 그리고 세자의 집무공간인 비현각이 발굴조사되었고 바로 정비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은 동궁의 남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2018년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록을 살펴보면 세자가 신하들을 만나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 그리고 세자를 호위하는 군인들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세자의 음식들을 마련하거나 세자의 시중을 드는 궁녀들이 생활하는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궁 일대는 1427년 세종연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기 전까지 총 3차례의 큰 화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재건축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큰 화재로 인해서 건축 부재가 그름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건축 부재들을 비롯해서 다른 정각에서 사용되었던 석재들이 재사용되는 그런 상황들도 확인되는 것을 보면 그런 빈번한 재건축 그리고 화재가 있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여 년 동안 이제 경복궁은 궁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865년도에 고종이 경복궁 일대를 중건을 진행을 하면서 동궁도 그때 함께 다시 조성이 되었습니다. 경복궁 발굴 조사는 일반적인 다른 발굴 조사들과 차이는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했던 186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50여 년 전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해당하는 땅속에 있는 유구를 발굴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당시에 150여 년 전에 경복궁이 중건된 이후의 정각 배치, 건물들의 배치들을 도면으로 만들어 놓은 기록, 그리고 정각의 칸수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놓은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다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결과와 전해오는 그런 도면 그리고 문헌 기록들을 비교해서 실제 발굴된 유구들이 경복궁 배치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맞춰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물산 공진회장으로 이용되고 만국 박람회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구간은 그 바로 또 남쪽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중첩된 건물의 기초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쪽 공간은 문기수청 혹은 문기수직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발굴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기초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이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장 방향의 기다란 돌로 짜여진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2020년 조사에서는요.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궁궐지라고 하는 문헌이었는데요. 이 궁궐지라고 하는 책은 1904년에 경복궁에 있는 정각들의
칸수와 용도 등을 설명하는 책자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문기수청,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 문기수청이 있었고, 그 문기수청 동쪽에 총 4칸짜리의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구를, 용도 미상의 유구를 뭐 정확치는 않지만 문헌에 근거해서 화장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때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조의 유구는 뭐 기존에 확인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유구는 땅을 깊게 굴착을 한 다음에 바닥에 돌을 깔고 그 위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장대석들을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그 뒤쪽도 돌들을 채워 넣으면서 보강을 하면서 쌓아 올렸습니다. 이 구조물의 전체 길이는 내부 길이가 10.4m고 폭은 1.4m 정도가 되고요. 깊이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하면 1.8m 가량입니다. 이 구조물의 가장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저 북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담벽 쪽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측면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또 다른 또 수구를 2개를 또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 물이 들어오는 지점보다 물이 나가는 지점이 한 80cm 정도가 더 높게 만들어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곳보다 나가는 곳이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형 구조물의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고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구조물 안에 내부에 쌓여 있던 흙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총 그램당 총 18,200개체에 해당하는 기생충 알이 검출이 되었고, 뭐 다른 지점들에서도 뭐 소량이긴 하지만 기생충 알들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지에 있는 기록, 그러니까 문기수청 동쪽에 4칸짜리의 화장실이 있었다라는 기록, 그리고 토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기생충 알의 굉장히 많은 수량을 봤을 때 이 대형 구조물이 화장실이었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물이 들어오는 지점의 바닥면이 더 낮다라는 이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화장실이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어떻게 화장실로서 기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 정화시설의 구조, 그리고 정화시설의 어떤 변천과 관련된 전문가 분께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모의 실험을 통해 화장실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과정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물은 입수구 바닥면보다 해발 고도가 1.1m가량 높은 현재 자선당과 비현각 남쪽 통행로의 배수구에서 유입된다고 가정하였고, 입수구를 통해 물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어 출수구 바닥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면 물이 출수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의 실험을 통해 현재 대형 화장실 추정 요구의 입수구가 출수구보다 낮아도 출수구를 통해 물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의 유입과 배출 상황을 근거로 경복궁 동국권역에서 확인된 대형 화장실 요구의 운영 과정을 3D 영상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지하에 깬돌과 대형 장대석을 이용해 커다란 정화시설을 만듭니다. 정화시설 북쪽 벽에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입수구를 만들고, 동쪽 벽에는 물이 나갈 수 있게 최대 25m의 기다란 2개의 출수구를 지하식으로 만듭니다. 그 위로 화장실 건물을 올립니다. 궁궐지의 기록과 발굴로 확인한 화장실 유구의 길이를 감안하여 정면을 4칸으로 하고 한 칸에 2개씩 총 8개의 화장실이 있는 형태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화장실 내부 너비는 대략 1.2m가 됩니다. 화장실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지하에 조성된 정화시설로 분뇨가 쌓입니다. 입수구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내부에 쌓인 분뇨와 섞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입된 물에 의한 발효가 진행되면서 오물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오수와 정화수가 분리됩니다. 출수구 바닥면 높이까지 정화수가 차오르면 외부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이 계속 사용되고 변이 입수구 높이까지 차오르면 화장실 바닥판을 일부 드러낸 다음 정화시설 내부의 변을 운반합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정화시설 내부의 수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정화시설 용적량이 한계에 이르면 오수가 출수구를 통해 지하에 매설된 배수로를 따라 배출됩니다. 이렇게 동궁권역의 대형 화장실은 정화시설의 입수구를 만들고 물을 끌어들여 발효 과정을 거침으로써 악취를 줄임과 동시에 변을 압착시켜서 운반과 처리라는 번거로운 작업 횟수를 줄였습니다. 1인당 1일 평균 분뇨량이 1.2리터 정도이고 1년에 한 번만 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매일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화장실인 것입니다. 네, 정화시설 전문가분의 검토를 통해서 이 대형 유구가 화장실 하부의 정화시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화장실 유구가 그렇다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헌 자료에서 경복궁 배치도가 만들어진 시점이 1888년에서 1890년 그 사이인데 그때에 해당하는 그 도면에 현재 발굴조사로 확인한 이 대형 유구, 화장실 유구의 위치와 거의 일치하는 지점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적인 분석 방법, 방사선 탄소 연대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 화장실 유구 안에서 소뼈가 2개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뼈에 있는 그 온소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19세기 중후엽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심 연대가요. 그래서 2가지 부분에서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했던 그 시점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굴조사된 유구의 어떤 선후 관계, 층위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총 3번에 걸쳐서 층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바닥에 보이는 이 돌 무더기들은 건물의 기둥을 세울 때 들어가는 그 하부의 기초 시설들입니다. 이 기초 시설의 평면의 형태 그리고 크기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의 기초 시설들은 조선 전기 무렵에 유행했던 그런 적심 형태임을 고고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유구의 이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 화장실 유구는 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기초 시설 그 상부에 위에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근현대의 건물의 기초가 들어오면서 일부를 또 한 번 더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통해 확인한 어떤 층사 관계로 이 대형 화장실의 유구가 최소한 조선 전기가 아니고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대형 화장실 유구는 양주 해암사지에서 확인된 대형 화장실 유구가 있습니다. 전체 형태는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대형 유구는 약 150여 년 전에 이 동궁 남쪽에 거처했던 하급 관리 그리고 궁궐을 지키던 여러 군인들 그리고 세자를 보위하던 어떤 궁녀들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사용한 대형 화장실 유구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그 분뇨들을 정화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친환경적인 기술력이 함축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내부에 있는 토양 분석 등을 통해서 당시에 이쪽 공간에 살았던 상주했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또 알 수가 있는 등 당시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대형 화장실 유구의 향후 정비 보존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